LAFC가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에서 코스타리카의 강호 알라후엘렌세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내며 8강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승리보다 더 거세게 터져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향한 충격적인 평가였습니다. 90분 내내 사라진 선수였다. 그라운드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미국 현지 팬들과 일부 매체가 쏟아낸 이 비난은 단순한 혹평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골닷컴이 패배자로 지목했던 논란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완전히 다른 해석이 폭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마르티네스의 결승 슈팅 장면, 그 단 한 장면이 모든 비난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 순간 알라후엘렌세 수비수 9명은 동시에 멈춰버린 것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장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일부 매체와 팬들은 LAFC가 선제 실점을 하고 90분 내내 끌려간 경기를 한 것에 대해 손흥민 책임으로 몰아가며 손흥민은 유령처럼이라는 황당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는 최근 유령 매체들의 비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7경기에서 단 한 골, 그것도 페널티킥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직접 터뜨린 골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기간에 골을 몰아쳤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은 MLS 4라운드 평가에서 손흥민을 기대에 못 미친 패배자 목록에 올렸고 유효 슈팅이 고작 2에 그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팀이 연승을 이어가고 있어 당장은 큰 이슈가 되지 않지만 승점을 잃는 순간 모든 비판의 화살이 에이스에게 쏠릴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손흥민의 놀라운 움직임이 팀을 구했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공을 잡던 순간과 슈팅까지 손흥민의 움직임과 위치를 날카롭게 분석한 것입니다. 오로지 손흥민의 순간 판단력으로 마르티네스가 마음껏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경기 종료를 코앞에 둔 90분, 알라후엘렌세는 1대1 동점 상황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합산 스코어로는 2대2 그대로 연장전으로 가는 구도였습니다. 고도가 워낙 높은 경기장이기 때문에 연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원 수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최고의 위협적인 선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알라후엘렌세 선수들이 모두 자신에 찔러 들어가는 순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순간 공이 마르티네스에게 전달되는 상황에도 손흥민은 그라운드 중앙에서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달리지 않고 질주를 준비하듯이 자리를 잡고 상대 수비진의 시선을 오롯이 자신에게 끌어당긴 채 움직임을 억제했습니다. 그 순간 알라후엘렌세 수비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5명의 수비수가 손흥민 1명을 주시하며 발을 묶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비 블록 전체 9명이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느라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언제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달릴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수비진 전체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수비수 9명이 모두 손흥민의 움직임과 찔러 들어오는 공간까지 모두 미리 막고 있다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는 앞에 텅 빈 공간을 생겼고 오직 그 공간이 있었기에 중거리 결승골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팬은 이를 두고 손흥민이 5명의 수비수를 1.5m 이내로 끌어당기는 동안 마르티네스는 3m에서 4.5m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며 이 위치 선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최근 LAFC의 8골 중 6골이 수비수들이 손흥민이나 부안가 주변에 몰려있는 동안 페널티 박스 밖에서 오픈된 선수들에 의해 득점됐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즉, 손흥민의 유령 같은 움직임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팀 전술이 의도한 핵심 역할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산토스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시즌 시작 전부터 팀이 가장 중요하다, 한두 명에게 의존하지 않겠다, 많은 선수들이 득점에 관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방향입니다. 특정 선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팀은 그 선수가 막히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부안과 흥부디오는 누구도 막기 어려운 콤비였지만 MLS 플레이오프에서 상대들은 점점 이 두 선수를 겨냥한 맞춤형 수비를 준비해왔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세웠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알라후엘렌세전에서도 4-2-3-1 포메이션의 2선 중앙, 즉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90분 동안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공을 잡으면 버퍼링이 뜨고
종종 템포도 끊는 답답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댈러스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골로 MLS 올해의 골에 선정됐던 그 마법 같은 손길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날 맞이한 프리킥 기회마저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제시한 수치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옵타는 LAFC가 2010년 이후 MLS 정규 시즌에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5골을 연속으로 넣은 최초의 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LAFC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공격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와의 개막전 이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넣은 골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부안과 역시 같은 기간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전무합니다. 챔피언스컵까지 포함해도 6경기 한 골이 전부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득점을 쏟아내던 흥부듀오는 완전히 동면에 들어간 셈입니다. 더욱이 이번 알라후엘렌세전에서 팀을 구한 것은 선발 선수들이 아니라 후반 교체 투입된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극장골이었습니다. 전술의 설계를 따라 흐르던 경기가 아니라 벤치 카드가 운 좋게 터진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MLS 이적 전문 계정도 2025년 후반 8경기에서 흥부 듀오가 합계 17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2026년 첫 8경기에서는 7골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무언가 달라졌다고 요약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전 감독 시절 LAFC의 공격은 손흥민과 부안가가 서로 근거리에서 숨을 맞추며 역습을 전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조합을 막을 수 있는 MLS 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1선에서 2선으로 내리면서 그 조합을 사실상 해체해버렸어요. 손흥민의 유령 같은 존재감이 진짜 무능인가? 아니면 전술적 설계의 산물인가? 둘째, 그 설계가 과연 팀의 장기적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가? 팀은 지금 MLS 4연승, 서부 컨퍼런스 단독 선두, 챔피언스컵 8강이라는 성적표를 들고 있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거리 슈팅과 교체 선수의 극장골에 의존하는 승리가 과연 크루스 아술과의 챔피언스컵 8강, 나아가 MLS 플레이오프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교체 선수 득점과 중거리 슈팅 득점과 같은 운은 언제나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이자 LAFC 역대 최고 이적료의 주인공이며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입니다. 그 손흥민에게 감독이 부여한 역할이 공격형 미드필더, 즉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공간을 여는 조연이라는 사실, 그 아이러니 속에 지금 LAFC의 모든 긴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챔피언스컵 8강, 크루스 아술과의 승부가 이 긴장의 해소 여부를 판가름할 가장 가까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